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석스입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오랜만에 해서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천천히 보죠. 자, A와 B의 지점 D1, 2, 3, 4 4개가 있고요. 거기에 A와 B의 D1 자극점을 정확하게 알려줬습니다. 여기에 자극을 줬어요. D1에 자극을 주고 5ms 있다가 막전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요 거리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이 마이너스 80과 플러스 30 중에 하나랍니다. 자, 기억 니은인데 자, 기억과 니은이 마이너스 80 아니면 플러스 30이야. 자, 요거는 어떤 게 있냐면 마이너스 80은 자극이 도착하고 나서 3초가 필요합니다. 3초 플러스 30은 2초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극이 도착해서 이렇게 지나갈 때 자극이 이렇게 슝 지나갈 때 먼저 도착해야 좀 더 변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80은 자극점에서 가까워야 돼요. 이해돼요? 아니 자극이 여기서 이렇게 슝 지나가는데 여기를 먼저 건드리면 얘가 그때부터 변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갈 동안 요만큼 갈 동안 네 여기 A, B 지점이라고 하면 A 지점은 계속 변화하고 있을 거고요. B 지점은 아무것도 안 하다가 도착하면 그때 변하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80이 자극점에서 좀 더 가까워야 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80 플러스 30 둘 중에 하나면 자극점이 D1이니까 D2 여기가 마이너스 80이 될 수밖에 없고요. 기억이 이해되죠? 더 멀리 떨어진 게 플러스 30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B는 여기가 플러스 30이어야 되죠. 자, 그럼 보세요. 자, 똑같은 D2예요. 똑같은 D2인데 A는 마이너스 80이야. 그러면 자극이 도착하고 나서 몇 초의 시간이 더 있었냐면 3ms의 시간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80이 됐죠. 근데 D2는 여기 도착하고 나서 막전이가 변화할 시간이 2초밖에 없어요. 이해돼요? 2초 도착하고 나서 2초 있으면 플러스 30이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3초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A는 여기서 여기 오는데 2초 걸렸다는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시냅스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B에 이렇게 시냅스가 있어야 되고요. A는 시냅스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시간을 한번 보시면 자, A의 D2가 마이너스 80이니까 그러면 3초가 필요합니다. 총 5초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2초 걸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D3는 플러스 30입니다. 플러스 30이란 얘기는 2초 걸린다는 얘기니까 그죠? 2초 걸린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가는데 3초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A에서 D2까지 2초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1초 그래야 D3가 플러스 30이 되죠? 되겠죠? 그 다음 D4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인데 마이너스 10이 보시면 요 지점 아니면 자 여기 아니면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가 될 수가 없는 게 총 5초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 벌써 3초를 썼어요. 그죠? 근데 여기 자극이 도착해서 이 지점까지 가려면 2초 넘게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 시간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2초밖에 안 남아서 최대가 플러스 30이에요. 그러니까 이 뒤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지점이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대충 하면 한 1.5초라고 대충 대략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한 0.5초 정도? 네, 약입니다. 약. 여기를 이렇게 막전이면 하는데 1.5초 썼으면 네 가는데 3.5초 써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볼게요. 밑에는 요거밖에 안 나왔으니까 요것만 보면은 플러스 30이니까 막전이 변하는데 2초를 쓰면 가는데 3초를 써야 됩니다. 즉 요 구간에서 3초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속도는 다 똑같아요. 자, 문제 볼게요. 시냅스는 나에 있다. 예, 밑에 있죠. 되겠죠?
자, B분의 A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일단 속도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시간분의 거리. 그죠? 그러면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 근데 속도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속도는 고려하지 않아도 돼. 그죠? 네. 뉴런 행분전도 속도는 모두 같다 그랬습니다. 이거든 요 앞에 거든 뒤에 거든 모두 같아. 그러니까 속도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면 거리는 뭐하고 비례하게 되냐면 거리는 시간과 비례하게 됩니다. 됐죠? 시간에 2초 걸리고 3초 걸리면 거리도 2대 3의 비율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속도가 1cm/ms라고 하면 시간 2초, 3초면 2cm, 3cm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B분의 A예요. B까지 몇 초 걸리냐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 B까지 이렇게 요거는 지금 시냅스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3초. 그죠? 그럼 거리는 3V겠죠? 3V. 그 다음에 A는 2V. 그러면 V 약분되고 얼마요? 3분의 2가 됩니다. 됐죠? 자, 가가 6ms일 때 B의 D4.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3초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몇 초 써요? 1.5초. 그러면 다 해서 4.5초 씁니다. 그럼 몇 초 남아요? 1.5초. 그죠? 그럼 막전이 변하는데 막전이 변화에 얼마를 쓸 수 있냐면 1.5초. 그러면 여기 꼭대기까지 요 타입분극 정점까지 몇 초 걸리냐면 2초 걸리니까 2초 안쪽이면 여기 어딘가겠죠. 여기 어딘가.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재분극 아니고 타입분극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야. 됐죠? 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천천히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보시면 되겠고, 제 설명이 이해 안 되면 네, 다시 대강께서 보시고 그래도 이해 안 되면 질문 남겨주세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골격근의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자, 여기 T1일 때하고 T2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식들이 뭐냐? 여기서 뭐 더하기 뭐분의 뭐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건 그냥 수식으로 쭉 알 수 있는 것들을 적어서 그거를 그냥 더하기 빼기 해서 식 정리해 주는 게 푸는 방식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억 더하기 디귿은 1.4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식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T2의 경우는 요거 2.6 x의 길이. 그럼 x를 나타내면 자, 기억 더하기 2 니은 더하기 2 디귿 이게 x의 길이죠. 요게 2.6이다. 요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T1은 자, 니은의 길이는 2d, 디귿의 길이는 3d 이렇게 알려줬고요. 자, T2일 때 A되면 기억 더하기 2 니은 이거죠. 1.6. A대의 길이는 양쪽이 똑같기 때문에 기억 더하기 2 니은은 1.6. 이거는 수축 이완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됐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알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T2일 때 기억, 니은, 디귿 요게 이제 얼마인지 볼 거고요. T1일 때 기억, 니은, 디귿이 얼마인지 볼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알 수 있는 거 기억 더하기 니은이 1.6이면 요게 1.6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넘기면 1. 이 디귿은 1. 그럼 디귿은 0.5. 여기까지 알 수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주어진 거 가지고 한번 보면 여기 니은하고 디귿이 2D, 3D래요. 그러면 여기 디귿하고 니은 한번 넣어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기억 더하기 디귿은 3D는 1.4. 그리고 기억 더하기 이 니은이니까 4D는
1.6. 네. 그러면 그냥 빼주면 네. 마이너스 D는 마이너스 0.2니까 D가 0.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식을 가지고. 그죠? 그럼 D가 0.2면 여기가 0.2면 니은 얼마가 됩니까? 0.4가 되고요. 디귿은 얼마가 돼요? 0.6이 됩니다. 6이 되고 그러면 디귿이 0.6이니까 기억은 자연스럽게 0.8이 되겠네요. 됐죠? 그리고 요런 거 풀 때 또 중요한 게 요 니은 더하기 디귿 같은 경우에 그죠? 니은 더하기 디귿 같은 경우에는 요 값은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기 때문에 요 길이 자체는 변하지 않죠. 그러면 니은 더하기 디귿이 1.0이니까 1.0은 T1일 때든 T2일 때든 변하지 않는 값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자, 식이 3개고 여기 뭐 답 나왔죠? 여기 하나씩 보면 디귿이 0.5니까 그러면 니은도 자연스럽게 0.5가 될 거고요. 0.5가 될 거고 그러면 니은이 0.5면 이게 1이니까 기억은 0.6이 되겠네요. 0.6. 그러면 T1에서 T2가 될 때 하나만 볼게요. 자, 기억. 요게 H대죠? H대가 0.8에서 0.6으로 0.2만큼 줄었어요. 네, H대가 0.2만큼 줄었어. 그 얘기는 뭡니까? 요렇게 들어와야 줄죠. 즉 T1에서 T2로 가는 건 수축이고요. 수축.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H대 전체적으로 0.2만큼 줄었으면 이쪽으로 0.1만큼 이쪽으로 0.1만큼 수축해서 들어왔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니은은 0.1만큼 늘어나고 0.2만큼 줄었고 0.1만큼 늘었고 0.1만큼 줄어들어야죠. 네, 됐죠? 자, 문제 볼게요. A는 1.1이다. A는 T2에서 기억 더하기 디귿 1.1 맞네요. 자, H대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T1은 0.8, T2는 0.6, 0.2만큼 긴 거 맞죠? 자, T1일 때 G1부터 G2까지의 방향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T1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요 길이 우리가 지금 뭘 물어보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1.9 마이크로미터 떨어진 지점이 어디냐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 길이 아까 구했죠? 니은 더하기 디귿. 여기도 니은 더하기 디귿하고 똑같죠? 니은 더하기 디귿이면 여기가 1입니다. 요 길이가 1이고요. 그 다음에 요 H대의 길이 여기가 0.8이에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8입니다. 근데 1.9라 그랬으니까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여기 H대 지나서 가야 되죠. 그러니까 H대 지나서 가야 되니까 여기에 해당하니까 이거는 기억 아니고 니은에 해당할 겁니다. 되겠죠? 네. 그래서 답이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문제 나오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식 세워서 바로 그냥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우실까봐 비슷한 문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3번 볼게요. 자, 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골격근의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이다. 네, 나와 있고요.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자, 요거를 뭐 기억의 길이, 니은 더하기 디귿의 길이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보면 일단 기억의 길이가 0.1만큼 줄었습니다. 기억이 0.1만큼 줄었다는 얘기는 이렇게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0.1만큼. 그러면 여기도 0.1만큼 줄어들겠죠. 즉 T1에서 T2로 가는 건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수축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전체 길이가 왼쪽에서 0.1, 오른쪽에서 0.1 이렇게 들어오니까 0.2만큼 줄어든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의 길이는 2.2 마이크로미터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하고 디귿도 볼게요. 자, 0.1만큼 들어오면 니은은 자, 우리 계산을 해보면 기억 니은 디귿을 보면 기억은 자 T1에서
T2가 될 때 어떻게 될 거냐면 기억은 0.1만큼 줄 거고요. 니은은 0.1만큼 늘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마이너스 0.2로 이만큼 줄 겁니다. 그렇죠? 0.2만큼 줄어들 거야. 이해되죠? 네. 지금 뭐 보고 하는 거냐면 이거 하나 보고 유추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니은 더하기 디귿을 보시면 니은 더하기 디귿은 니은은 0.1 늘어나고요. 디귿은 0.2 줄어듭니다. 그래서 니은 더하기 디귿을 하면 0.1만큼 줄어들어. 그러면 여기서 여기 올 때 0.1만큼 줄어야 됩니다. 줄어서 0.9가 됐으니까 원래는 1.0이었겠죠. 됐어요? 뭐 다 나왔죠 뭐. 한번 볼게요. 자, T1일 때 자, T1, T2 보는 거죠. 자, X의 길이 그러면 이 기억 더하기 이 니은 더하기 디귿 이게 2.4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T2일 때 2.2니까 이 기억 더하기 이 니은 더하기 디귿은 2.2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 기억은 0.4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기억이 0.3이라고 알려줬어요. 니은하고 디귿 봐야 되죠. 자, 여기서 0.4 알려줬으니까 0.4 집어넣고 그러면 이 니은 더하기 디귿은 0.8 넘기면 1.6. 그러면 이 니은 더하기 디귿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A대. A대가 1.6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T2도 이 니은 더하기 디귿은 1.6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T2에서 니은 더하기 디귿은 0.9래요. 그리고 이쪽은 니은 더하기 디귿은 1.0입니다. 그러면 요 두 개씩 그냥 계산하면 되죠. 네. 그러면 빼주면 네. 니은은 0.6 바로 나오네요. 니은은 0.6 디귿은 이게 0.6이면 이거는 0.4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요 관계로 보면 니은은 0.1만큼 늘어나야 되니까 여기는 0.7이 될 거고요. 0.7. 디귿은 0.2만큼 줄어야 되니까 0.2가 되겠네요. 물론 이걸 계산해도 됩니다. 근데 계산 안 해도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뭐 다 했지. 그럼 볼게요. T1일 때 니은의 길이는 0.6. 네, 맞네요. 자, T2일 때 H대의 길이. H는 디귿이니까 0.2 맞고요. 자, T1에서 T2가 될 때 여기 뭐 한다고요? 수축한다고요. 수축. 그죠? 수축하니까 ATP에 저장된 에너지가 사용되는 거 맞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요것만 줘도 굉장히 많은 힌트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겁먹지 말고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4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이자의 세포 X와 Y에서 뭐 이런 호르몬들이 나온다 그러고 여기 포도당과 상관이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기억하면 된다? 예, 제가 쓰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감 알파 글루카곤 그리고 부교감 베타 인슐린. 네, 요거 기억하라 그랬죠? 어떻게 해요? 네, 교감 부교감 그냥 쓰는 겁니다. 네, 순서대로. 그리고 알파 베타면 그냥 A, B죠.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글자 수를 맞춰주면 됩니다. 네, 2글자, 4글자, 3글자, 3글자. 그 다음 글루카곤 인슐린. 이게 혈당량을 높이는지 낮추는지 헷갈려. 글자 수 작은 게 낮춥니다. 네, 글자 수 작은 게 낮춰. 그러니까 인슐린이 혈당량을 낮춰.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글리코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보세요. 이것도 자, 포도당과 글리코젠 그리고 포도당과 글리코젠. 자,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는지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는지 어려워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화살표의 끝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죠.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높여야 됩니다. 즉 포도당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결국 포도당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슐린은 포도당을 없애야 돼요. 그럼 포도당이 다른 물질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요거 알고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포도당의 농도가 점점 높아질수록 많이 나와요. 기억이. 왜 많이 나와요? 포도당이 많은데? 포도당이 많으면 포도당을 낮추는 애가 나와야지. 그죠? 그러니까 기억은 인슐린이 될 겁니다. 자, 기억이 인슐린이면 X는 베타요. 그리고 Y는 알파, 그리고 니은은 글루카곤이 될 겁니다. 됐죠? 높아지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얘가 나와서 높아진 게 아니고. 아셨죠? 네, X축이 조작 변인이에요. Y축 결과고. 자, 기억. X는 베타. 네, 맞죠? X는 베타 맞고요. 혈중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면 글루카곤은 나올 이유가 없죠. 네, 글루카곤 혈당량을 높이는 애인데 이미 포도당의 농도가 높은데 니은이 왜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뭐가 나와야 돼요? 기억의 분비가 증가해야 됩니다. 여기 벌써 나에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포도당이 많아지면 기억이 많이 나온다는 거. 자, 간에서 단위 시간당 글리코젠의 합성량, 즉 글리코젠을 만드는 양, 이 양은 글리코젠을 만드는 양은 뭐하고 상관이 있어요? 인슐린이 분비되면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슐린을 많이 분비했을 때 더 많이 일어나겠죠. 이런 일이. 그럼 C1일 때 인슐린은 요만큼 나오고요. C2일 때 인슐린은 이만큼 나옵니다. 그러면 언제 인슐린이 많아요? C2일 때. 그러면 C1일 때가 C2일 때보다 많은 게 아니고 C2일 때가 C1일 때보다 많겠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헷갈리다고 생각하면 헷갈릴 수 있는 거지만 이게 곰곰이 생각하면 헷갈릴 거리가 없을 겁니다.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그림은 중추신경계로부터 말초신경을 통해서 심장과 골격근에 연결된 순서를 나타냈고요. 여기 보시면 요거 B에 연결된 요거 같은 경우는 끊어져 있죠. 여기 시냅스가. 이거 자율신경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앞이 긴 거 보니까 이거 뭐예요? 부교감신경이요. 그리고 이거 이 그림 안조도 알아야 됩니다. 이 부교감신경의 신경세포체는 어디 있습니까? 심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교감신경의 신경세포체는 연수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친절하게 그림도 줬죠? 이건 연수고요. 이건 대뇌겠고요. 이건 척수일 거고. 그 다음에 이 니은 보시면 시냅스 없이 한 줄로 그냥 쭉 갔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채성신경이죠. 네, 채성신경이고요. 좀 더 정확하게 적어드릴게요. 또박또박. 채성. 똑같나요? 네, 볼게요. 자, 기억의 겉질은 자, 대뇌가 우리가 요거를 생각해달라 그랬습니다. 요렇게 됐을 때, 자, 우리 배치가 요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자, 근데 회색질은 신경세포체가 몰려있는 쪽이 회색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뇌는 요 겉질, 여기가 회색질이에요.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몰려있거든요. 그러니까 A의 겉질은 회색질이다. 이거 맞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척수의 경우에는 이 안쪽이 신경세포체가 몰려있기 때문에 안쪽의 색깔이 진해요. 그럼 안쪽이 회색질이 되는 겁니다. 이 그림만 잘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B와 C는 뇌주위기. 뇌주위기는 누굴 얘기하냐면 연수, 뇌교, 그 다음에 중간뇌. 네, 이 세 개를 뇌주기라고 얘기합니다. 척수는 뇌주기가 아니죠. 네,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요. 기억. 자, 여기서 뭐 나오냐면요. 여기서 부교감이니까 아세틸콜린이 여기서 나오고요. 여기서도 아세틸콜린이 나옵니다. 그죠? 즉 기억 축삭도액의 말단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나오고 골격근하고 연결되어 있는 채성신경 말단에서도 아세틸콜린이 나옵니다. 자, 노르에피네프린. 이 녀석 어디서 나옵니까? 에피네프린 어디서 나와요? 교감신경
끝에서요. 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그림은 중추신경계에 속하는 A로부터, 네, 여기 중추신경계 방광이랑 연결된 거 보니까, 네, 뭐 척수겠네요. 자, 일단 뭐 중요하지 않고 자율신경 1과 2를 통해 방광에 연결된 경로를 나타냈고, 근데 여기 보시면 1과 2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근데 A와 B 중 한 곳에만 신경절이 있대요. 그리고 C와 D 중 한 곳에만 신경절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자극을 줬는데 활동전이가 발생한 게 하나래요. 그 얘기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돼요? 만약에 A가 아니고 B에 있다. 이게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자극하면 활동전이가 발생한 뉴런은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습니다. 이해되죠? 근데 한 군데에서만 작용하려면 자극이 이렇게는 안 넘어가기 때문에 시냅스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똑같은 논리로 두 군데에서 2번은 활동전이가 발생한 뉴런이 두 개이려면은 얘가 여기 있어야죠. 그래야 여기에 자극하면 이 뉴런과 이 뉴런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야. 그러면 요 1번은 앞이 짧죠? 이거는 교감이고요. 2번은 앞이 기니까 부교감이고요. 자, 방광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원래 우리 이렇게 보면 여기서 교감신경들이 뻗어나옵니다. 교감신경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에 있어요. 부교감은 여기하고 여기 양쪽에 있습니다. 부교감은 이렇게 부교감은 뇌하고 척수에 같이 있는데 척수 쪽에서 나오는 건 뭐만 신경 쓰면 된다? 방광하고 연결된 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네, 여기 보면 방광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는 안 봐도 척수다. 알 수 있죠? 자, 기억 볼게요. A는 척수 맞고요. 그 다음에 1에 신경절 이후 뉴런,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의 축삭도액이 발달해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은 네, 노르에피네프린이죠. 아세틸콜린 틀렸고, 네, 노르에피네프린. 이 문제에서는 이걸 해석하는 게 가장 어려울 수 있을 만한 소지가 되겠죠, 그렇죠? 틀렸고, 2번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방광이 부교감신경이 흥분하면 방광은 수축하게 됩니다. 교감신경이 흥분했을 때 방광이 늘어난다고 그랬어요. 싸울 때 화장실 안 간다고 그랬어. 네, 그래서 답이 6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그림가는 정상인에서 호르몬 A의 분비와 작용을 나타냈습니다.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된다. 이거 ADH죠. 항이뇨 호르몬. 그죠? 항이뇨 호르몬. 네, 일단 하나씩 볼까요? 보기를 보면서 ADH는 항이뇨 호르몬이고 요거는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를 촉진합니다. 그죠?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이렇게 문제 풀 때 이렇게 이게 이제 시상하부고 뇌하수체 A, 뇌하수체 B라고 했을 때 후엽은 뭘까요? 후엽은 네, 이게 후엽입니다. 이게 전엽이에요. 구조적으로 시상하부하고 완전 붙어 있어. 이게 후엽이고요. 떨어져 있는 게 전엽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서 같이 해결해 볼게요. 자, ADH는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한다. 맞아요. 네, 세뇨관에서 콩팥에 있는 세뇨관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합니다. 재흡수라는 건 네,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물을 갖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혈중 A의 농도는, 즉 ADH의 농도는, ADH는 그럼 언제 나오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얘 언제 나오냐면
혈중 삼투압이 클 때, 즉 혈중 피의 농도가 진할 때 나옵니다. 피의 농도가 진할 때. 되겠죠? 자, 그러면 구간 2하고 1을 볼게요. 자, 혈장 삼투압이, 즉 피의 삼투압이 요만큼일 때하고 그다음에 1이면 요만큼이야. 뭐가 높아요? 혈장 삼투압이 1, 2 중에 1이 높죠? 즉 1일 때 피가 진해요. 그러면 1일 때 ADH가 더 많이 나와야지.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A의 농도는 1일 때가 2일 때보다 큽니다. 됐죠? 그 다음 디귿. 단위 시간당 오줌의 생성량. 오줌 생성량. 자, 오줌 생성량은 ADH가 많이 나오면 오줌 생성량은 어떻게 됩니까? 오줌 생성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재흡수를 하니까. 그러면 ADH가 안 나와야 오줌 생성량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죠? 이게 많으려면 이게 안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안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혈장 삼투압이 어떻게 돼야 돼? 낮아야 됩니다. 피가 묽어야 돼. 그러니까 재흡수 안 하고 다 오줌으로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번, 3번에서 오줌 생성량을 유추하려면 2번, 3번에서 그러면 혈장 삼투압의 농도가 3번이 높아요. 그치? 2번보다 3번이 높습니다. 그러면 ADH의 분비량이 3번이 2번보다 많습니다. 그죠? 피가 진하니까 ADH를 더 많이 분비해요. 그죠? ADH를 더 많이 분비하면 오줌의 생성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줌 생성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2번이 3번보다 많겠죠. ADH를 많이 분비하면 오줌이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재흡수에서. 그래서 오줌 생성량은 구간 3에서가 2에서보다 높은 게 아니고 2에서가 3에서보다 높습니다. 많아.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이 천천히 생각하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하시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 헷갈릴 수 있어요. 꼼꼼하게 한번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8번 보겠습니다. 골격근의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 꽤나 재밌는 문제죠. 여기서 요 그래프를 가지고 A, B, C를 기억, 니은, 디귿과 매칭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한번 보죠 뭐. 자, 여기서 A의 길이가 이게 이제 변화량의 관계를 가지고 하는 문제입니다. A의 길이가 여기서 이렇게 0.2만큼 늘어나면 C-B는 어떻게 되냐면 0.4에서 0.2로 0.2만큼 줄어듭니다. 자, C에서 B를 빼서 0.2만큼 이게 관계량이 반대예요. 비율은 똑같고. 자, 이거를 감이 안 오잖아요. 감이 안 오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 그냥 숫자를 한번 넣어보면 되죠 뭐. 자, 마디가 2마이크로미터가 있는데 2마이크로미터만큼 늘어났다. 마디가 이완됐습니다. 늘어났어요. 그럼 기억은 어떻게 될 것이냐? 기억은 2마이크로가 늘어나려면 기억은 1마이크로미터만큼 늘어나면 되고요. 니은은 1마이크로미터만큼 줄어들면 됩니다. 자, 2마이크로가 늘어나려면 이쪽으로 1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디귿은 2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요게 줄어들어요. 줄어든다고 치면 1마이크로미터만큼 줄어들고 1마이크로미터만큼 늘어나고 2마이크로미터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가 늘어날 때 뭐에서 뭐를 뺀 값이 똑같은 비율로 줄어야 됩니다. 여기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 여러분이 숫자를 하나씩 넣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게 A가 되고요. 네. 자, 이 같은 비율이잖아요. 자, 1만큼 줄어들어. 1만큼 요걸로 똑같이 해볼게요. 자, A의 길이가 0.2만큼 늘면 C-B가 0.2만큼 준다. 이 말은 이게 1마이크로미터만큼 늘면 C-B도 1만큼 준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뭐에서 뭘 뺐을 때 요게 되냐? 기억 디귿은 뭐가 C고 뭐가 B냐? 라고 하면 요게 C가 되고요. 요게 B가 됩니다. 자, 여기 이거를 숫자로 써주면 1만큼 준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만큼 는다 플러스 1, 2만큼 준다 마이너스 2 이거거든요. A가 1만큼 는다, A가 플러스 1이 됐다. 그러면 C에서 B를 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1만큼 줄어드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요거를 관계로 찾는 겁니다. 관계로. 다른 것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AA를 기억으로 놓으면 니은하고 디귿, 니은 마이너스 디귿, 디귿 마이너스 니은이 이와 같은 관계를 충족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여기 A를 니은이라고 하고 그러면 기억 디귿, 디귿 니은, 여기 니은이라고 하면 기억 디귿, 디귿 기억, 요거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변화량의 관계를 충족시키냐?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해보면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기억은 B, 니은은 A, 디귿은 C가 됩니다. 자, 근데 이 상황에서 A대가 1.6이랍니다. A대면 이 니은 더하기 디귿 요게 1.6이고요. 6이고 이 A대의 길이는 뭐 수축 이완 아무 때나 상관없이 통용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A의 길이가 0.4일 때 X의 길이는 2.8이다. 그러면 알려준 거죠. 여기가 0.4 그러면 자 써보죠. 뭐 A, B, C 이렇게 있는데 A의 길이가 0.4란 얘기는 A가 니은이니까 여기 0.4 그러면 0.8이니까 디귿은 0.8 그러면 C가 0.8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여기가 0.8 그러면 우리가 X의 길이라고 하는 게 이 기억 더하기 이 니은 더하기 디귿 이게 2.8인데 니은이 0.4 디귿이 0.8 그죠? 그러면 여기 0.8 1.6이니까 넘기면 1.2 그러면 기억은 0.6이 되겠네요. 이게 0.6이 됩니다. 됐죠? 자, 문제 볼게요. 근데 A의 길이가 0.4가 아니고요. 0.6일 때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상황이 뭐냐면 A가 0.6일 때야. A가 뭐냐면 니은입니다. 니은이 0.4에서 0.6이 된다. 이 말은 뭐 하는 겁니까? 수축하는 겁니다. 즉 이거는 수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얼마나 수축해요? 이쪽으로 0.2만큼, 이쪽으로 0.2만큼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럼 마디의 길이가 0.4만큼 줄어드는 수축하는 사이클인 겁니다. 자, 수축하면 그러면 B는 어떻게 되겠어? B는 기억이니까 기억은 0.2만큼 줄겠죠. 그 다음에 C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C는 디귿이죠. 디귿은 왼쪽에서 0.2, 오른쪽에서 0.2 치고 들어오면 0.4만큼 줄겠죠. 0.4가 됩니다. 그래서 B하고 C를 더한 값 얼마냐? 0.8이 되겠습니다. 네.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요 기억 니은 디귿의 변화량의 관계를 가지고 요거를 한번 유추해보는 연습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9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정상인에서 갈증을 느끼는 정도를 나타냈고요. A의 변화량에 따라서 냈답니다. 갈증을 느끼는 정도. 자, 이게 근데 갈증을 느끼는 정도, 갈증을 많이 느낀다.
목이 많이 마르다. 이 말은 혈중 삼투 농도가 높다 이 말입니다. 피가 너무 진해요. 그러니까 물이 땡기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 근데 여기 보시면 A가 혈액량과 삼투압 중 하나랍니다. A의 변화량이 높아지면 목이 많이 말라요. 만약에 이게 혈액량이라고 하면 피가 이미 많은데 목이 많이 말라서 물을 더 먹어. 그러면 그 물이 다시 혈관 안으로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혈액량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A는 뭐가 되냐면 혈장 삼투압이 됩니다. 즉 혈장 삼투압이 많아지면 높아질수록, 즉 피가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목이 많이 마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면 물을 필요로 하니까. 피 속에 물을 갖고 와야 되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 여기 A하고 B는 그림 나에서 A에게는 소금과 수분을, 소금도 주고 물도 주고, B는 소금만 주고. 당연히 농도가 소금만 줬을 때가 높겠죠. 그러니까 A가 혈장 삼투압, 소금만 먹으면 당연히 피의 농도가 더 진해지겠죠. 물하고 같이 먹는 것보다. 그죠? 볼게요. 자, 생성되는 오줌의 삼투압은 안정 상태일 때가 P1일 때보다 높다. 자, 여기 보시면 오줌의 삼투압이 높다. 생성되는 오줌의 삼투압. 이게 자, 오줌 삼투압이 높으려면 ADH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수분 제흡수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ADH가 많이 나오려면 혈중 삼투압이 높아야 됩니다. 혈중 삼투압이 높다는 얘기는 갈증나는 상황이란 얘기예요. 갈증나는 상황. 즉 갈증나는 상황이 되면 오줌 삼투압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P1일 때, 안정 상태일 때는 갈증나는 정도가 이 정도고요. P1일 때는 갈증나는 정도가 이 정도니까 당연히 P1일 때 오줌의 삼투압이 높겠죠.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네. 이거를 그냥 논리적으로 천천히 생각해 보면서 따라가시면 됩니다. 오줌 삼투압이 높아. 오줌이 진해. 그죠? 진하려면 ADH가 분비돼서 물을 쭉 제흡수해야 됩니다. 그죠? 수분 제흡수가 많아야 돼. 이게 많으려면 혈중 삼투압이 높아야 됩니다. 혈중 삼투압이 높아야 ADH가 많이 분비되니까. 혈중 삼투압이 높다는 상황은 목마른 상황입니다. 그거를 쭉 유추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T2일 때 갈증을 느끼는 정도는, T2는 A가 혈장 삼투압이잖아요. 자, B는 혈장 삼투압이 이 정도고요. A는 요만큼이야. 그럼 B가 혈장 삼투압이 높잖아요. 혈장 삼투압이 높으면 그러면 갈증 나는 정도도 많아집니다. 즉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이거는 니은은 상식적으로 소금을 그냥 입안에 집어넣은 거랑 소금에 물 타서 먹는 거랑 당연히 소금만 먹는 게 목이 많이 마르겠죠. 그렇죠? 농도가 높을 거니까. 자, B의 혈중 항이뇨 호르몬의 농도는, 자, 이거 좀 지우고 한번 볼게요. 자, B의 혈중 ADH의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 이거는 T1일 때는 혈장 삼투압이 요만큼, T2일 때는 혈장 삼투압이 이만큼. 혈장 삼투압이 높으면, 그죠? 혈중, 혈장, 하여튼 피의 삼투압이 높으면 ADH가 많이 나옵니다. 즉 ADH의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은 게 아니고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높아야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헷갈리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들입니다. 그냥 말만 복잡하게 써놓은 거지. 하지만 꼼꼼하게 읽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오줌 양인지 오줌 삼투압인지 피의 양인지 피의 삼투압인지 요거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놔야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네, 되겠죠?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피드백에 대한 문제인데 요거 일단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시상하부에서 TRH,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을 분비하면 뇌하수체 전엽이 자극을 받고 그래서 TSH가 분비가 되고 갑상샘을 자극하면 티록신이 나옵니다. 이 티록신은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전엽을 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티록신의 양이 많아질수록 시상하부와 뇌하수체가 억제돼서 TRH와 TSH가 안 나오고 그러면 갑상샘을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티록신을 만들지 않는다. 이게 음성 피드백이죠. 이게 음성 피드백입니다. 지금 그거에 대한 문제예요. 한번 볼게요. A는 자, 뇌하수체 전엽에 이상이 생겼어요. 여기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TSH의 분비량이 정상보다 적답니다. 그러면 TSH가 안 나와요. TSH가 안 나오면 갑상샘을 자극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티록신도 안 나와야죠. 둘 다 안 나와야 됩니다. 마이너스. 즉 디귿이 A겠네요. 자, B 볼게요. 갑상샘에 이상이 생겨서 티록신이 너무 많아. 자, 티록신이 많으면 뇌하수체 전엽을 강하게 억제하기 때문에 TSH가 안 나옵니다. 그럼 TSH는 마이너스, 티록신은 플러스. 없네요. 남은 게 요거밖에. 그러면 이게 B요. 됐죠? 그 다음 C를 보시면 갑상샘에 이상이 생겨서 티록신의 분비량이 적어요. 자, 티록신이 안 나와. 티록신이 나와야 여기를 억제하는데 안 나오니까 억제가 안 돼요. 그러면 TSH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TSH는 많이 나오고 티록신은 적게 나오는 기억이 C가 되겠죠. 네. 그러면 기억 볼게요. A는 마이너스. 맞죠? 맞고. 그다음 기억은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C야, C. 네. 티록신의 분비량이 적어요. 그러면 티록신이 적어서 티록신을 투여하면 투여 전보다 TSH의 분비가 억제돼야죠. 왜냐면 티록신을 분비하면 티록신이 뇌하수체 전엽을 억제할 거니까요. 그죠? 자, 정상인에게 뇌하수체 전엽에 TRH의 표적세포가 있다. 시상하부에서 TRH를 분비하면 이 TRH가 뇌하수체 전엽에 영향을 준다. 이 말은 뇌하수체 전엽에서 TRH를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TRH에 대한 뇌하수체 전엽은 TRH에 대한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죠? 수용체가 있어야 되고 수용체가 있다는 얘기는 TRH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뇌하수체 전엽에 TRH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포가 있다는 얘기는 TRH의 표적세포가 뇌하수체 전엽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전엽에 TRH의 표적세포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겠죠? TRH가 타켓으로 하는 세포가 있어야 돼. 그래야 TRH가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했다. 이 말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10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11번 볼게요. 자, 문제 보면 A, B, C의 지점 D 1, 2, 3, 4, 5가 있고요. P의 역치상의 자극을 줬는데 자극점을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동시에 줬어요. 그러니까는 뭐 무슨 말이냐면 A에는 D1 해주고 B에는 D2 해주고 C에는 D3 해주고 이런 건 아니고 동시에 주긴 줬는데 어느 지점에 그걸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자, 자극 주고 나서 4ms 있다가 본 거고요. 자극점은 그죠? D1, 2, 3, 4, 5 아무데나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하고 다 중에 두 곳에만 시냅스가 있다. 즉 두 개는 자율신경이고 하나는 차성신경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로 쭉 되어 있어요. 그리고 1, 2, 3, 4를 순서 없이 나타냈고 그 다음 두 개의 신경은 두 개의 뉴런으로 구성된다. 즉 자율신경이라는 얘기죠. 자, 자율신경은
흥분 전도 속도가 A로 다 똑같아요. 그 다음 체성신경, 즉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은 속도가 A로 같고요. 그 다음에 한 줄로 쭉 되어 있는 애는 속도가 B랍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속도가 같지가 않아. 와, 뭐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그죠? 와, 무지하게 복잡해 보입니다. 근데 일단 보시면, 자, 여기서 자극점이 되려면, 여기 자극점, P가 자극점이잖아요? 그러면 속도가 어떻든 간에 자극점에서는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제로입니다. 제로예요. 그러면 온전히 4초를 다 뭐에 쓸 수 있냐면 뭐에 쓸 수 있어요? 상태 변화하는데 쓸 수 있습니다. 4초가 지나면 마이너스 70이 돼요. 그러면 D1이 자극점이 될 수 있냐? 플러스 30 있으니까 안 됩니다. 자극점 탈락. 안 되고 1번은 뭐 가능성 있고 2번 안 되고요. 3번도 안 되고 4번도 플러스 30 있어서 안 되네요. 그럼 자극점은 1번입니다. 여기가 자극점이에요. 이 자극점이고 어떤 특정한 자극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거 굉장한 힌트입니다. D1, 2, 3가 뭐냐면 D2에서 D4까지 중에 하나인데 요 가운데 있는 애들 중에 플러스 30, 플러스 31. 그러니까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똑같다고요. 그죠? 어떤 특정한 자극점이 있고 여기서 보면 특정한 자극점이 있고 가는데 걸리는 시간, 이쪽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똑같아. 그래야 상태 변화 시간이 똑같아서 요게 플러스 30이 나오고 요게 플러스 30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돼요? 네. 이렇게 되려면 여기서 D 2, 3, 4 중에 여기 중에 자극점이 있고요. 그 자극점에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2와 3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서는 시냅스가 있으면 똑같은 속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즉 A는 시냅스가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고 자극점은 어디여야 됩니까? 양쪽에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여기가 자극점이 돼야 됩니다. 즉 여기가 1번이 여기가 D3이 돼야 되고요. 그죠? D3이 돼야 되고 여기서 여기 요 D2, D4가 2번, 3번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자극을 주고 4초 있다니까 근데 플러스 30이면 2초의 막전이 변화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2초, 상태 변화하는데 2초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cm를 2초 만에 가니까 요거는 속도가 1cm/ms가 됩니다. 1이야, 1.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B 보시면 자 여기 이제 D3니까 여기서 D1까지 여기까지 몇 초 만에 가야 되냐면 상태 변화하는데 플러스 30이면 2초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2초 만에 가야 됩니다. 몇 cm를? 4cm를. 그럼 B는 속도가 얼마가 돼요? B는 2cm/ms가 되고 요 자율신경들 요 각각 두 개의 뉴런으로 구성된 흥분전도 속도가 다 똑같다 그랬으니까 이거죠. 그리고 이걸 A라고 했으니까 얘가 A가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B를 보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가 D2 아니면 D4, D2 아니면 D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C를 먼저 한번 볼까요? 여기에 자극을 줬어요. 근데 마이너스 80이 나오려면 1초 만에 가야 됩니다. 근데 일단 이쪽에 시냅스가 있으면 D2로는 이게 지금 여기 가지돌기가 있는 걸로 봐서 만약에 여기 시냅스가 있다면 이렇게 될 거. 시냅스가 있다면 있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자극이 이렇게 넘어가질 않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D2라면 D2는 마이너스 70이 나와야 됩니다. 마이너스 70. 근데 마이너스 80이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여야 되죠. 여기가 그러니까 D4가 돼야 됩니다.
1초 만에 가고 상태 변하는데 3초 주고 D4.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가 D2가 되고요. D2가 되면 얘는 마이너스 70이 되겠죠? 그죠? 왜냐면 넘어가지 않을 거니까요. 마이너스 70이 될 겁니다. 네, 깨끗하게 적어 볼게요. 마이너스 7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자극점에서는 다 마이너스 70이 될 거고요. 됐죠? 자, 문제 푸는데 또 뭐 있으면 빈칸 채워볼게요. 자, 2는 D2다. 2는 D2. 네, 2는 D2 맞고요. 그 다음 A는 1 아니고 2고요. 그 다음 기억이 5ms, 총 시간이 5ms일 때 B의 D5.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여기 D4잖아요. 여기가 플러스 30이야. 여기 이렇게 시냅스가 있고 여기가 플러스 30이다. 플러스 30. 그 얘기는 여기서 여기 통과할 때 몇 초 걸린다는 얘기냐면 2초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통과할 때 2초. 그래야 상태 변하는데 2초에서 4초 만에 플러스 30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요거 속도는 2입니다. 자, 그러면 5초 자극 주고 5초 있다가 B의 D5에서 봐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여기 통과하는데 2초. 여기서 여기 통과하는 데는 속도가 2니까 1초. 3초를 썼죠. 5초 중에. 그러면 몇 초 남아요? 2초. 그러면 2초 동안 막전이 변화하면 얼마예요? 플러스 30이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됩니다. 뭐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차분하게 보시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쪼지 말고 천천히 제 설명 잘 이해 안 되면 다시 돌려보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자, A와 B에서 지점 D1, 2, 3 위치를 나타냈고요. 시냅스가 있답니다. 근데 시냅스가 있는데 이 시냅스가 요런 방향인지 아니면 이런 방향인지 찾으라 이 말이죠. 자, 그리고 보시면 D2에 여기 D2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고 이게 1번 자극을 주고 시간이 4ms일 때 막전을 나타냈는데 D1이 마이너스 80입니다. 마이너스 80이 되려면 3초가 필요하고 그 얘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1초 만에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도착하고 3초 동안 막전이 변하는데 시간을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가는데 1초 그리고 막전이 변하는데 3초. 그러면 A의 속도는 얼마예요? 3cm/ms가 됩니다. 그죠? 속도 똑같다 그랬으니까 B도 3이겠죠? 자, 근데 여기 D2의 경우에는 자극점이니까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없고 그럼 막전이 변하는데 4초를 쓰면 마이너스 70 됐고요. 근데 D3는 여기가 시냅스가 없다면 가는데 6cm니까 2초. 그리고 2초 동안 막전이가 변하면 뭔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 딜레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문제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 자극이 안 간 건지 아니면 딜레이가 길어서 여기까지 자극이 이제 막 도착한 건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요걸 보시면 나를 보면 요거는 뭐냐면 자, D3에 여기에 역지상의 자극을 줬어요. 그리고 5ms 있다 봤는데 중요한 건 D1이 마이너스 70이 아니고 마이너스 60이란 얘기입니다. 즉 자극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요게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여기서 자극이 이쪽으로 갈 수 있죠.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됐죠? 그럼 볼게요. 기억에 B의 축삭도액이 말단이 있죠. A의 가지도액이가 있고 B의 축삭도액이 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고요. 자, A의 흥분연도 속도는 1 아니고 3이고요. 자, 나의 D1 나에서 D1 여기 자극 주고 5초 있다가 D1을 봤는데 보시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 60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60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죠? 여기를 뭐 기억, 니은이라고 하면 기억도 니은도 다 마이너스 60이에요. 그래서 이게 타입분극이냐 재분극이냐 봐야 되는데 D2가 0입니다. 자, 여기가 0. D2가 0이면 여기 아니면 여기죠. 자, 뭐가 됐든 간에 얘가 D2일 때 0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D1까지 이렇게 자극이 이렇게 가려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시간 동안 여기서 D2에서 D1까지 가는 시간 1초 동안 D1은 막전이 변화를 할 시간이 D2보다 적은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D2가 막 이렇게 변하고 있을 때 D1은 자극이 안 갔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자극이 도착하면 D2보다 1초만큼 덜 변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 보세요. D2가 0이에요. 여기라고 치면 여기보다 1초만큼 덜 여기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0이 이 지점이라면 이 지점보다 1초만큼 덜 그러면 이 지점이어야 됩니다. 이해돼요? 근데 자 보시면 지우고 볼게요. D2보다 1초만큼 막전이 변화 시간이 적은 겁니다. D1이. 자, D2가 0이야, 0. 여기보다 여기라고 칩시다. D2 여기 2초 동안 막전이 변화할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D1은 1초만큼 적어야 되니까 그럼 막전이 변화가 요만큼.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60. 딱 맞아 떨어지네. 됐죠? 근데 만약에 D2가 이번에는 여기다. 여기 1.2, 3초. 그러면 이거보다 1초 적으려면 0. 얼마. 그럼 이건 마이너스 60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D2는 아마도 여기였을 거고요. 그 다음에 D1은 요 지점일 겁니다. 그러니까 요 지점이면 뭡니까? 탈분극할 때니까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확산되는 탈분극 과정이 진행되는 것 맞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네. 천천히 제 설명 다시 한번 보시고 이해 안 되면 질문 남겨주세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그린 가는 어떤 사람에서 일어나는 체온 조절 과정을 나타냈고요. 나는 주변 환경 온도에 따른 피부의 열 방출량을 나타냈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니까 주변 환경 온도가 올라가니까 열 방출량이 올라간다. 되겠죠? 자, 보면 저온 자극을 주면 뇌하수체 전엽 여기 TRH가 분비가 될 거고요. 여기 TSH가 분비가 되면서 티록신이 나오겠죠? 티록신이 물질 대사량을 촉진하니까 열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신경기억은 교감신경이 관여해서 피부 근처 모세혈관을 수축시킬 겁니다. 이쪽은 열 발생량과 상관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쪽은 열 발산량과 상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발산량을 낮추는 이런 부분. 자, 기억 볼게요. 호르몬 A는 티록신이다. 맞고, 가에서 신경기억, 이 교감이죠. 교감신경에 의해서 피부 근처 모세혈관이 수축합니다. 피를 안 보내야죠. 온도가 낮아서 피를 피부 표면으로 많이 보내면 열을 많이 뺏기니까 안 보냅니다. 그래서 입술도 펄해지고 피부가 하얗게 보이고 그런 거죠. 디귿. 단위 시간당 피부 근처 모세혈관을 흐르는 혈액의 양. 이 양이 많아진다. 이 양이 증가한다. 이 말은 발산량이 많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죠? 발산량, 열 방출량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T1일 때는 열 방출량이 이만큼, T2일 때는 이만큼. 그럼 T2일 때 더 많은 열을 방출하잖아요. 방출하려면 피부 근처로 혈액을 더 많이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피부 근처 모세혈관을 흐르는 혈액의 양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많은 게 아니고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네. 천천히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네. 요런 거 은근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그림가는 중추신경계로부터 말초신경을 통해서 심장에 연결된 경로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를 보시면 자극 전에는 피크가 한 번, 두 번, 세 번이었는데 자극하고 나니까 빈도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생겼어요. 즉 자극하면 발생 빈도가 많아집니다. 즉 심장이 더 빨리 뛰어요. 그러면 이건 뭐겠습니까? 교감신경입니다. A를 자극했다 그랬으니까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하는 것 A는 교감. 그러면 여기가 앞이 짧을 거고 뒤가 길 거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가 부교감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기억. A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길이,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길이는 신경절 이후 뉴런의 길이보다 짧죠. 앞이 짧죠? 됐고. 자, B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 신경세포체 다 여기서 나오는 거, 척수에서 나오는 거 교감. 부교감은 여기와 여기. 근데 이쪽 부교감 신경이 신경세포체를 척수에 놓고 있는 건 방광. 생원에서 나오는 건 방광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뇌에 있어요. 그런데 심장이니까 당연히 부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 뇌에 있습니다. 뇌 중에서 심장을 관여하는 건 연수에 있습니다. 자, A와 B는 모두 원심성 뉴런. 그렇죠. 중추신경계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중추신경계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멀 원자 써서 원심성 뉴런. 맞죠? A와 B는 모두 원심성 뉴런. 방향이 이렇게죠. 다 중추신경계에서 심장 쪽으로 가는 방향이니까 원심성 뉴런으로 구성하는 게 맞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교감 신경을 나타냈는데, 자, 그 앞에 문제에서도 나왔지만 부교감 신경이 다 신경세포체가 뇌에 있어요. 뇌에. 교감 신경은 척수에 있고 다 뇌에 있는데 부교감 신경은 근데 방광으로 연결된 부분만 척수에 있습니다. 즉 A는 척수가 되고요. 그다음 눈하고 연결된 거 어디겠습니까? 중간뇌가 될 거고요. 그리고 소장하고 연결된 거 연수는 소화, 호흡, 심장박동 이런 것들을 관여하는 뇌가 됩니다. 자, 기억 볼게요. A는 겉질과 속질로 구분되죠. 뇌도 그렇고 척수도 그렇고 겉질과 속질로 구분되고요. 그 다음에 척수의 경우에는 겉질이 백질이고요. 즉 다른 말로 백색질. 그 다음에 속질이 회색질이죠. 이해되겠죠? 왜냐면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요거 이렇게 돼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디가 진해요? 뇌는 표면, 겉질이. 척수는 속질이 진합니다. 네. 자, 니은 B는 뇌줄기. 이게 뭐예요? 네, 연수, 뇌교, 중간뇌. 이게 뇌줄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간뇌, 뇌줄기 맞고요. C는 호흡 중의 조절중추. 네, 소화, 호흡, 심장박동 다 연수가 담당합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5번 같은 류의 문제는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요거 측정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꼼꼼하게 보시면 절대 틀릴 수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병원체 문제입니다. 자, 결핵은 병원체가 뭐냐면 요거 세균이죠. 세균이고 무좀은 곰팡이, 그 다음에 홍역은 바이러스입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 중에 핵이 있다. 핵을 가지고 있는 거는 무좀만. 이건 진핵이죠.
요거는 원핵이라서 핵이 없고요.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가 아니고요. 곰팡이는 진핵생물이니까 네. 핵이 있는 건 곰팡이, 무좀. 세포막이 있다. 바이러스는 세포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포 구조가 아니라서. 근데 원핵생물도 원핵세포로 구성되어 있죠.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는 세포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제 결핵이랑 무좀. 단백질은 모두 다 가지고 있죠. 바이러스까지. 그러면 결핵, 무좀, 홍역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특징을 한번 매칭시켜 볼게요. 자, 세 개 다 동그라미여야 됩니다. X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 기억, 단백질 다 동그라미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하나만 있는 거 핵이 있다. 이거 무좀만. 그럼 여기 동그라미겠죠. 이건 핵일 거고요. 그죠? 그 다음 세포막은 동그라미 2개. 결핵과 무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무좀 같은 경우는 무좀 같은 경우는 요거 세 개 다 있네요. 특징 세 개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A가 뭐가 되겠어요? 무좀이요. A가 무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특징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 홍역. 결핵은 두 군데니까 홍역은 하나. 요게 홍역. 단백질이 있다. 이것만 있는 거 결핵.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기억 볼게요. A는 무좀이죠. 원생생물 아니고요. 이거는 곰팡이입니다. 원생생물 때문에 생기는 병은 말라리아, 수면병 이런 겁니다. 자, 특징 니은은 세포막이 있다. 맞죠? A, B, C에 의한 질병은 모두 감염성 질병이다. 병원체가 존재하잖아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라는 병원체가 있으면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요거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특징, 그 다음에 요 대표되는 병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7번 정상인 콩팥, 혈장삼투압 이런 무슨 호르몬이요? 여기가 ADH요. 항인효 호르몬.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뇌하수체가 이렇게 붙어 있죠. 이렇게. 요건 따로 떨어져 있고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게 후엽, 요게 전엽입니다. 뇌하수체 전엽. 됐죠? 문제 보면서 볼게요. 호르몬 X는 콩팥에서 수분 제흡수를 촉진한다. 이게 ADH가 하는 역할입니다. 네,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고. 자, 혈중 X의 농도는, 즉 ADH의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 자,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ADH가 분비된다. 그 말은 수분 제흡수가 많이 일어난다. 수분 제흡수가 많이 일어나면 오줌 생성량은 오줌이 많이 안 만들어지죠. 물을 다 가져가니까. 그리고 오줌 삼투압은 증가할 겁니다. 증가할 거고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혈액량이 오줌으로 나갈 물을 다시 피로 갖고 오기 때문에 혈액량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혈중 X의 농도를 뭘 가지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오줌 생성량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높으려면 오줌 생성량이 낮을 때가 높아요. 그죠? 그러면 T1은 오줌 생성량이 여기고요. T2는 오줌 생성량이 여기야. 오줌 생성량이 많다. 그 말은 제흡수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제흡수를 안 한다는 말은 ADH가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혈중 ADH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아야죠. 네, 되겠죠? 요거 헷갈려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조금 정확하게 요 관계만 정확하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보시면 돼요. 자, 혈장삼투압은 T2일 때가 T3일 때보다 높다. 혈장삼투압이 높으면 자, ADH가 언제 많이 나와요? 혈장삼투압이 높으면 많이 나와.
그러면 혈장 삼투압이 높으면 오줌 생성량은 줄어들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오줌 생성량이 적을 때가 혈장 삼투압이 높을 때예요. 그러면 혈장 삼투압은 T2일 때가 T3일 때보다 낮아야죠. 오줌이 안 만들어지는 T3일 때가 T2일 때보다 혈장 삼투압이 높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한번 꼼꼼하게 스스로 정리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옆에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옆에 Y축이 오줌 생성량인지 오줌 삼투압인지 뭐 혈액량인지 혈액 삼투압인지 뭐 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관계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 이게 뭐 오줌의 농도인지 혈장의 농도인지 이런 거 정확하게 보셔야 실수 안 하실 겁니다. 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요 문제 보시면 정상이었는데 요 둘 중에 한 사람한테만 뭐를 해요? 한 사람에게만 인슐린을 투여했고요. 근데 인슐린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춥니다. 그러니까 뭔가 투입을 했을 때 정상인에 비해서 낮아져야 돼. 뭐가요?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그러면 이거겠네요. 기억이 낮아지잖아요. 뭐에 비해서? 1에 비해서. 그러면 이게 혈중 포도당일 거고요. 얘가 2번이 인슐린 투여자겠죠. 인슐린을 투여하면 정상인에 비해서 혈중 포도당량이 줍니다. 정상인은 별 변화가 없어요. 뭐 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니은이 뭐가 돼요? 글루카곤. 인슐린 투여해서 혈중 포도당량이 낮아지니까 T2쯤 되면 낮아지니까 다시 혈중 포도당량을 높일 수 있는 글루카곤이 분비되는 겁니다. 됐죠? 네. 기억 볼게요. 인슐린은 세포로의 포도당의 흡수를 촉진한다. 맞죠? 그죠? 그리고 간과 근육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니은은 혈중 포도당 농도 아니고 기억이 그렇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2의 혈중 글루카곤, 1의 혈중 글루카곤 T1을 보면은 T1은 혈중 글루카곤이 1과 2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T1은 1입니다. 근데 T2가 되면 2가 많고요. 1이 적어요. 2가 많고요. 1이 적어요. 그러면 이 T2일 때는 1보다 작죠. 그러니까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작습니다. 이런 류의 문제가 여러분들을 어렵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냥 이거 비율입니다. 비율.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구나. 똑같아. 근데 T2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래프 읽어주면 되죠. 2번이 많고 1번이 적구나. 그러면은 이거는 똑같으니까 1인데 이거는 분모가 크니까 1보다 작겠네? 그럼 얘가 크겠네?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되겠죠? 네. 어려워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병이 쭉 있습니다. 19번. 자, 비감염성 질병. 여기서 헌팅턴 무도병. 이 유전병입니다. 헌팅턴 무도병. 요거는 옮지 않아요. 병원성이 없어요. 병원체가 없어. 자, 병원체가 원생 생물이다. 말라리아가 그렇죠. 말라리아. 병원체가 세포 구조다. 결핵은 세균이죠. 요거는 원핵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요. 핵은 없습니다. 그다음 말라리아. 요거는 진핵 세포죠. 네. 진핵 세포. 헌팅턴 무도병은 병원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요 특징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두 개나 해당되는 것, 여기 두 개 동그라미 쳐져 있는 기억, 요게 세포 구조. 기억이 세포 구조에 대한 내용일 거고요. 그 다음에 자, C 같은 경우는 그러면 세포 구조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이런 게 뭐가밖에 없냐면 헌팅턴 무도병이 아니란 얘기고, 그러면 헌팅턴 무도병에 해당하는 게 있다. 니은 이게 뭡니까? 그러면 이게 비감염성. 그러면 자연스럽게 디귿은 여기 일단 X겠고요. 디귿은 원생생물, 그죠? 디귿은 원생생물이고 여기 동그라미 치실 수밖에 없고, 원생생물인 거 말라리아가 되겠죠. A가 말라리아, 그럼 B는 결핵이겠죠. 네, 됐죠. 자, 문제 볼게요. A는 말라리아는 모기를 매개로 전염된다. 맞죠? 모기 매개. 자, B의 치료에는 항생제, 결핵은 원인균이 세균입니다. 그렇죠? 세균은 항생제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C는 헌팅턴 무도병이다. 맞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그 병원체에 대한 거 수능에서도 꼭 한 문제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참에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머릿속에 완전히 넣은 다음에 다시는 틀리지 않으리라 각오 한번 다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나와봤자 몇 개 안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네, 대표적인 질병, 원인, 그 다음에 그 병원체의 특징,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20번. A와 B는 땀 분비량과 열 발생량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은 체온보다 낮은 물에 들어갔을 때, 높은 물에 들어갔을 때. 근데 기억에 들어갔더니 체온이 올라가네요? 당연히 이거는 따뜻한 물에 들어갔을 때, 그죠? 요거는 추운 물에 들어갔을 때겠죠? 그러면 따뜻한 물에 들어갔을 때 많이 올라가. 더우니까 뭐가 늘어나야 돼요? 발산량이 늘어나야 됩니다. 열을 바깥으로 빨리 보내야 돼. 그러니까 A는 땀 분비량이 될 거고요. B는 추워요. 추우니까 열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열 발생량이 될 겁니다. 자, 기억 볼게요. 기억은 체온보다 낮은 온도, 체온보다 낮았으면 체온이 떨어졌어야죠. 아니고요. 열 발생량은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 구간 1은 지금 더워가지고 땀 막 흘릴 때입니다. 열 발생량이 낮아져야죠. 그죠? 그다음 시상하부가 체온보다 높은 온도를 감지하면 덥다는 얘기죠. 체온이라고 정해놓은 온도가 있는데 이거보다 높은 온도를 발견하면 다시 이거를 낮춰줘야 되기 때문에 땀 흘려서 낮아져야 됩니다. 지금 덥다는 얘기예요. 더우니까 땀 분비량을 증가시켜서 온도를 다운시켜야 됩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죠. 자, 이렇게 하면 네, 20번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다.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꼼꼼하고 완벽하게 준비해서 네, 좋은 점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칼스 석수였습니다. 안녕.